나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왔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뉴스에도 제보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 글을 쓰는 건 2019년 11월. 하지만 이 악몽 같은 일들은 최소 7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 2012년이나 2013년쯤일 것이다. 당시 나는 20대 중반이었고 안정적인 직장과 오랜 연인도 있었다. 대학을 가지 않았기에 이미 사회생활을 꽤 오래 했고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나에게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을 물려주셨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집으로 우리 동네에서 보기 드문 건축물이었다. 마을 외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주변엔 빽빽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숲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나는 외로움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자연을 사랑하는 내게 이곳은 완벽한 안식처였다. 그러던 어느 겨울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일요일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러 나가려던 나는 차 옆에 찍힌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은 집을 향하지 않고 오직 내 차 쪽으로만 이어져 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발자국들이 숲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었다. 몇 년 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발자국이 아니었다. 눈 덮인 마당 전체가 발자국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문 주변, 집의 둘레, 심지어 뒷마당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발자국엔 신발 자국이 없었다. 맨발이었다. 혹한의 날씨 속에서 누군가 맨발로 우리 집 주변을 돌아다닌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별다른 범죄 증거가 없었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총을 들고 직접 숲을 탐색하기로 했다. 눈 덮인 땅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발자국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일 가능성이 떠올랐다. 그제야 소름이 끼쳤다. 누군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몇 년간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2019년 1월 다시 그 발자국이 나타났다. 이번엔 더 심각했다. 우리 창고에서 연장들이 사라졌고 마당은 또다시 발자국으로 뒤덮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친구 테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숙련된 사냥꾼이었고 고급 열 감지 스코프가 장착된 소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숲으로 향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발자국을 따라가던 중 테오가 갑자기 내 팔을 붙잡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나는 무슨 일인지 몰라 그의 소총을 받아 스코프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눈 덮인 숲속에 4명의 인간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였으며 무언가를 뜯어먹고 있었다. 2명은 거대했고 나머지 2명은 작았다. 작은 자들은 나무에 달라붙어 머리를 빠르게 흔들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무엇을 경계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 광경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약혼자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나는 최대한 간략하게 그녀에게 설명했지만 그녀는 공포에 질렸다. 경찰을 불렀지만 그들은 단순한 도난 사건으로 치부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약혼자와 나는 진지하게 이 집을 떠날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왜 하필 우리 집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인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강박감이 든다. 나만의 망상이 아니라고, 이 공포가 실제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면 다음번엔 정말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